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데이터 유출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에 있는 내 정보 정말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마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데이터 유출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보죠. 이게 그냥 정보가 샜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 화면에 나온 그대로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허락도 안 받았는데 누군가 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복사해 가거나 막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유출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보안 사고로 분류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이 딱 하나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한번 그 원인들을 해부해보죠.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바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외부 해커들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직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와서 정보를 싹 훔쳐가는 거죠. 근데 말이죠. 모든 위협이 밖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건 내부자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일부러 정보를 빼돌리거나 아니면 정말 실수로 클릭 한 번 잘못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여전히 통해요. 바로 물리적 도난. 중요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를 그냥 통째로 훔쳐가는 거예요. 정말 고전적이지만 아주 치명적이죠. 그럼 대체 뭘 훔쳐가려고 이렇게 난리일까요? 물론 기업의 목숨줄인 기업 비밀이나 지적 재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부 기밀 정보 같은 어마어마한 것도 타깃이 되죠.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건 바로 첫 번째,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이 PII라는 게 뭐냐면요. 개인 식별 정보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누구다 라고 콕 집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2017년에 있었던 에퀴팩스라는 신용정보 회사 해킹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 무려 1억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바로 이 PII가 몽땅 유출됐어요. 그러니 데이터 유출이 어떻게 남의 일이겠어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그 파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냥 정보가 새어나간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처럼 피해가 번져나갑니다. 그 결과요? 정말 심각합니다.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거대 기업을 휘청이게 만들기도 하죠.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 피해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퀴팩스 사례만 봐도 회사가 물어내야 했던 합의금이 최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웠어요. 이게 바로 재정적 처벌이죠. 근데 돈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한 번 무너진 평판과 고객들의 신뢰입니다. 이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죠.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런 사고가 우리 회사에서 터졌다고 해보죠.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경보가 울린 직후 그 긴박한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터졌다고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고 대응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피해자들한테 알려야 하고 정부기관에도 보고해야 하고 이런 법적인 의무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에퀴팩스가 초반에 대응을 너무 못해서 비판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만큼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관련 용어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데이터 엑스필트레이션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데이터가 외부로 무단 전송되는 것, 즉 유출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침해는 말 그대로 보안이 뚫린 상태,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기밀성은 이 정보는 아무나 보면 안 돼라는 약속,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인 거죠.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뉴스를 볼 때도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무거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애초에 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선제적 예방이 핵심입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디지털 요새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암호로 꽁꽁 잠가서 설령 누가 훔쳐가도 못 읽게 만드는 강력한 암호화. 둘째, 꼭 필요한 사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문을 좁히는 엄격한 접근 제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보안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안 감사. 이 세 가지가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귀한 자원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 석유를 보관하는 정유소,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가 담긴 시스템을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 질문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